아직도 권영세가 버티고 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3 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전국, 대선 후보 단일화 강행 시도에 책임이 있는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중심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당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왜 이 당이 TK에서조차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런데도 권영세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해제 메시지를 경솔했다고 비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녕 반성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전 위원장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시도 모두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당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도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압니다. 그 시도가 얼마나 무도했는지, 국민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당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며 국회에 남아있었고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임을 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영세는 이를 감정적 대응이라며 깎아내립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탄핵을 반대한 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정당한 선택이었다는 그의 논리입니다.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적 시도에 대해 11일 만에라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하라는 말입니까? 언론 보도가 전부였다고 말하지만 그 언론 보도에는 수많은 증언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상황이 명백하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권영세 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시각 차이를 넘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107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인적쇄신론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107명 중 다수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던 45명. 그들은 국민의 법 감정보다 권력의 안위를 앞세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감싸는 순간 국민의힘은 다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권영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독서를 퍼붓습니다. 선거 기간 중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한 전 대표 역시 당원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선 패배라는 참사를 앞두고 그는 소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일관했고 명분과 무관하게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계엄 해제에 나섰던 결기는 있었지만 이후 선거 전반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쉬움과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비난하는 자들의 책임은 결코 동일선상에 둘 수 없습니다. 권영세는 한동훈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를 여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위헌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가 빠르게 반응한 것을 두고 감정적이다, 경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은 사실상 그 위헌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가 계엄 해제 직후 사과했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면피일 뿐이며 이후 일관되게 계엄을 실드치는 언행을 보면 사과는 단지 의례적으로 던진 말에 불과했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은 잘못된 것, 계엄은 경솔하게 반대하면 안 되는 것, 대선은 어차피 질 선거였다는 판단 아래 한덕수를 후보로 앉히려 했던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아직도 혁신의 대척점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TK 지역에서조차도 등을 돌렸는지, 왜 수도권에서 몰락했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자가 아직도 당을 대표하는 인터뷰에 나와 본인이 옳았고 다른 이들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인적 청산에서 시작합니다. 쌍권 권영세, 권성동, 윤핵관, 그리고 계엄 사태에 침묵하거나 비호한 자들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남는 순간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아무리 좋은 인재를 영입해도 국민들은 이 당이 달라졌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계엄과 탄핵, 단일화와 당권 장악 시도, 모든 것이 권력의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실패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그를 옹호하고 활용하며 당을 사유화한 이들의 책임은 더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패는 그의 개인적 오판일 수 있지만 친윤 세력의 만행은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도 책임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라는 결과는 모두가 나눠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의 쇄신을 이야기하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문제 삼는 자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며 그는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반면 권영세, 권성동 등 친윤 핵심들은 이미 기회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길은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려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쌍권과 친윤, 계엄 옹호 세력을 단호히 제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반성과 책임, 그 위에 혁신과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당도 못되는 이름 없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